포텐셜을 구했는데 포텐셜이 이 꼴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복소변수 함수꼴로 만들기 위해서 컨버전을 해봤고 그랬더니 이런 꼴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G라고 하기로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4V 나누기 파이 imaginary summation and add G의 n승 이렇게 된 건데 쏘리 G는 exponential I A분의 X 더하기 IY 파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G n승 이렇게 되고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지. 맞죠? 이렇게 되고 이미너리 나누기 n 나누기 n 어디였어? 나누기 n 죄다 엉망이네. 나누기 n 포텐셜 위에 올라간 거고 이게 나누기 n이 있죠. 이게 오버 n 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로그 익스펜전의 로그 1 더하기 g 하고 로그 1 빼기 g를 서로 빼면은 이제 오드 시리즈만 남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지난 시간에 대략 썼고 그걸 써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2v 나누기 파이 imaginary part of 로그 1 더하기 라지 g 나누기 1 빼기 라지 g 이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했죠. 로그의 imaginary part 이렇게 돼 있는데 로가리즘 그 복소 변수가 들어갔을 때 로그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로그 R2의 뭐 I 세타 이런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로그 R 더하기 I 세타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imaginary part of 로그 어떤 복소수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얘만 튀어나오게 된다. 세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이게 복소수라면 로그 어떤 스몰 g라면 이런 연산을 하면은 그 복소수의 아규먼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규먼트 오브 g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라서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요 1 더하기 g, 1 빼기 g라는 것에 페이즈가 튀어나오게 돼요. 아규먼트가. 그래서 이게 각도와 관련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각도가 되고 각도를 파이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맞겠구나. 계산이 맞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 더하기 g 나누기 1 빼기 g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빼기 g 이거를 이제 실수부, 헛수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얘를 이제 유리화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에다가 얘 켤레 컨주게이트를 곱해요. 1 더하기 g에다가 1 빼기 g의 컨주게이트를 곱해. 분모에 이걸 컨주게이트 곱하고 분자의 g에다가 1 빼기 g의 컨주게이트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분모에 똑같이 컨주게이트 곱해주면 분모는 1 빼기 g의 절대값의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1 빼기 g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2i
imaginary part of g가 되게 돼요.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거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페이즈, 다시 말해 argument of 1 더하기 g 1 빼기 라지 g는 뭐겠냐? 그걸 생각해 보면 요게 실수부이고 이게 허수부인 그 각도의 앵글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탄젠트 인버스를 구하면 되겠죠. 탄젠트 인버스, 이게 실수부니까 1 빼기 g의 절대값의 제곱을 분모로 쓰고 분자는 얘 2 이미지너리 g가 분자인 어떤 탄젠트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한 거네. 요게 지금 argument of 1 더하기 g 나누기 1 빼기 g가 될 거고, 그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보여줬으니까 어떤 임의의 복소수에 로그를 취해서 거기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골라내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을 g라고 할 때 그 놈의 페이지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요 놈의 페이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g 1 빼기 g의 페이지, 다시 말하면 탄젠트 인버스 요 값이 나오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계속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왔는데 요게 뭐냐, 다시 요게 1 빼기 g의 절대값 분의 뭐 이미지너리 g, 저거 계산해야 되는데 저것도 계산해 봅시다. 이 이미지너리 g 나누기 1 빼기 g의 절대값의 제곱, 이거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여기 g가 여기 있잖아요. g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되겠어요. 2 한 다음에 얘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익스포넨셜 실수 파트 빼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분의 y 파이 앞으로 빼고, 이거 허수부가 사인이죠. 사인 a 분의 파이 x가 되겠네. 됐죠? 이게 요 놈의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됐고, 그다음에 1 빼기 g의 절대값, 얘의 크기는 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분의 y 파인데 그거를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네.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익스포넨셜의 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의 제곱은 2배, 익스포넨셜의 제곱은 파워가 2배가 되면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y 파이 나누기 a 분모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 a 요 놈을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끌어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도 밑으로 끌어내리면 2분의 익스포넨셜 y 파이 나누기 a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파이 오버 a가 될 거고, 분모는 얘를 지금 밑으로 내렸죠. 분자는 사인 파이 x 오버 a가 되겠죠. 얘는 뭐야? 사인 하이퍼 y 파이 y 오버 a, 파이 y 오버 a 분의 사인 파이 x 오버 a 이렇게 되겠네. 맞았나? 맞네. 맞았죠?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이 얘예요. 다 했네? 그거의 탄젠트 인버스다. 그러면 이제 답을 정리했으면, 여기다 정리했으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니까 탄젠트 인버스 사인 파이 x 오버 a 나누기 사인 하이퍼 파이 y 오버 a 이렇게 되겠네. xy 함수로 구해진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어널리틱 폼이라고 하죠. 시리즈가 없잖아. 서메이션 뭐 없다고 없잖아요. 이게 서메이션 n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시리즈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클로스드 폼,
또는 어널리틱한 함수 하나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클로즈 폼으로 쓰려면 얘는 이제 시리즈 솔루션이고 같은 솔루션인데 얘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얘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계산하기 무조건 얘가 더 간단하죠. 전자계산기 때려내면 금방 답을 줄 테니까. 시리즈 솔루션이라면 전자계산기가 쉽게 못하잖아. 전 컴퓨터 돌려야죠. 예, 루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할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수렴하겠지. n분의 1이라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이쪽에 이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아주 빠르게 수렴할 걸로 예상이 돼서 컴퓨터로 돌려도 아마 처음 초항 한 5개만 서메이션 하면 아주 훌륭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건 어쨌거나 근사해처럼 보이게 되고 얘는 뭐 어차피 이거 탄젠트 인버스나 사인이나 사인 하이퍼 계산할 때 컴퓨터가 근사해야지 뭐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근사한데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이게 예쁜 것 같아서 뭐 이런 걸 추구하긴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하던 문제. 요 문제가 요거였죠. 뭔 문제였는지 기억이 밑에가 V, 좌우 제로, 무한대까지. 이럴 때 요 내부 공간에서의 포텐셜 이거잖아. 그죠? Y. 이런 꼴이다. 각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X 방향에 대한 사인, Y 방향에 대한 사인 하이퍼. 그거의 레이쇼의 탄젠트 각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콘포멀 매핑이라는 게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야. 각도와 관계 있는 이야기거든요. 복수 변수에서 콘포멀 매핑이라는 게 각도가 보존된다라는 개념인데 각도와 관계 있는 미리 좀 힌트를 준다면 여기 어떻게 각도가 되냐면 이것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수평 문제로 풀 거예요.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내고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내고 X축으로 그냥 펴버려. 여기는 전위가 V, 여긴 전위가 제로, 전위가 제로. 이런 1차원 문제. 이건 풀기 쉽겠죠? 1차원 문제를 풀어서 그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각도만 접어. 여기 90도 돌리고 이쪽 90도 돌리고 각도만 접으면 요거랑 같다. 이게 변환 문제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게 이제 콘포멀 매핑이에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주로 하게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서론만 주로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걸 콘포멀 매핑이라고 해요. (1차원으로) 1차원 문제로 바꿔버리고 여기 X축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이제 같은 X축이니까 X 프라임 축이라고 하고 여기 X축, Y축이 있었는데 여기도 Y축이 있어도 되지만 Y축 큰 의미가 없죠. 문제가 1차원 문제가. 물론 이것도 그다지 쉽진 않아요. 이게 V0니까. 그죠? 이거 이 전기장 문제 이거 푸는 게 그다지 쉽죠. 이거보다 쉽지. 이거보단 개념적으로 훨씬 쉽다. 그다음에 이 각도만 잘 접으면 그다음에 그 매핑만 디파인 하면 요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거죠. 상당히 똘똘한 아이인데 그런 이유로 이 각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나중에 우리 콘포멀 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 꼴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여기로 보낼 때 왜 도대체 이 짓을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썼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콘포멀 매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요 답이 나오게 돼. 이 답이 안 나오고. 그게 차이점인 거죠. 오케이. 폴라 코디네이트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는 예제로 책에 나오는 게 (2D) 코너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도체가 두 개가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든 두 개든 사실 이 문제는 하나여도 되는데 도체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각도가 베타예요. 책에 있는 노테이션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X축이고 Y축은 여기 있겠죠, 그죠? Y축이 있는데 각도가 베타인 이게 도체야. 여기도 도체겠죠? 도체로 둘러싸여진 2차원의 어떤 코너, 요 내부 공간에서 여기 무한대까지 있겠죠? 여기 쭉 가요. 이게 쭉 뻗어져 있어요. 요 내부 공간에서의 전기장 문제를 푸는데
여기 도체에다가 적당한 전위를 걸어야만 전기장 문제가 되겠죠. 도체에다가 전위를 걸어요. 도체의 전위는 V다. 도체의 전위는 V다. 이렇게. 여기 원점,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요. 영전위가 아니고 도체의 전위가 지금 V예요. 도체를 바이어스 시켜놨어. 바이어스된 컨덕터 코너가 있는데 그 내부 이 공간에서 전기장 문제, 포텐셜 전기장 구해봐라. 경계 조건 문제가 좀 헷갈리게 돼. 이 내부에 어떤 점 하나 P 생각하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점 P.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로와 파이로 쓸게요. 로 파이. 폴라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로, X축에서부터의 각도가 파이. 폴라 코디네이트를 로 파이를 쓰기로 하기로 해요. 그러면 내부에서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시안 파이. 라플라시안 파이는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내부 공간에서 이러겠죠. 이게 전하가 없으니까. 라플라시안 파이는 0이다. 라플라시안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변수 분리를 해봅시다. 변수 분리를 하려면 앞에서도 했지만 이게 파이를 라플라시안 파이를 파이로 나눈 다음에 변수 분리를 하는 게 편해요. 이 경우에 똑같이 해볼게요. 파이 분의 라플라시안 파이 이걸 구해보면 얘는 0일 텐데 이 내부 공간에서는 파이가 0인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없을 거니까 이게 분모에 써도 되고, 이렇게 해보면 파이를 변수 분리 형태로 써야 되겠죠. R 로라는 함수와 psi 파이라는 함수의 곱으로 변수 분리된 꼴로 우리가 어슈물 하자고요. separation of variable 테크닉을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연산은 어떻게 되겠냐면 로분의 1 dd로 로 dr d로 파이는 여기 분모에 있는 거랑 나눠버리고 분모에 로가 있겠지, 분모에 r이 있겠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로 제곱분의 1 파이랑 헷갈렸으니까 잘 써야지. 로 제곱분의 1 d psi 제곱 d 파이 제곱 psi를 파이에 대한 2차 미분 나누기 psi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 두 개 더한 게 0이다. 근데 요 첫 번째 놈은 로만의 함수죠. 요 두 번째 놈은 얘는 파이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서로 자 여기 로가 들어있네. 옮깁시다. 로 제곱을 각각 곱해버리죠. 뭐 곱하기 로 제곱을 하면은 왼쪽은 로 d d로 로 dr d로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d 제곱 psi d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합친 게 0이어야 되니까 왼쪽 놈을, 이건 펑션 오브 로죠. 이제 이쪽은 지금 아니었죠. 오른쪽 놈은 펑션 오브 파이죠.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 얘를 누제곱이라고 하고 상수 그렇게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누제곱이 돼야 되겠죠. psi 나눠야지 또. psi 분의 1 여기 또 r분의 1 분모를 내가 꼭 안 쓰네. 됐죠?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오른쪽 거는 아주 익숙한 형태죠. 좋아진 동작 문제가 또 나타났잖아. 그래서 뭐 psi 근데 이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앞에 거부터 먼저 하면은 앞에 거는 r분의 로 안에 계산을 하면은 미분 한 번 하면은 dr d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로 dr 제곱 d 제곱 r d로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누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이리 넘겨서 정리해서 쓰면은 이것이 로 제곱 r 더블 프라임 더하기 로 r 프라임 빼기 누 제곱 r 이꼴 0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세 개가 다 차수가 똑같게 돼요. r을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로를 곱하고 두 번 미분한 거에다 로 제곱을 곱했으니까 r이 어떤 다항식 형태라면 반지름 로에 대한 어떤 다항식 형태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각각 같은 차수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해는 분명히 다항식 형태구나. 포지티브 파워일지 네거티브 파워일지 모르겠지만 다항식 형태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다항식 형태니까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를 써봅시다. 시행 함수를 a 로의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상수 앞에 계수는 a라고 하고 다항식 형태인데 그게 정확하게 인테저 시리즈일지 뭐 인테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넌 인테저 시리즈인지 모르니까 그걸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트라이를 합시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r을 여기다 투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r의 프라임이 a 알파 로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r의 더블 프라임은 a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로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것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로의 제곱 이거 곱하면 로 알파 승 밖으로 빼고 a도 똑같이 나오고 가로 열고 알파 빼기 1 나오고 여기 1차항에서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누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퀄 0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a 로의 알파의 제곱 빼기 누의 제곱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1 없으니까 알파의 제곱 빼기 누의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누 알파 빼기 누 이렇게 되겠죠. 이퀄 0이니까 a는 또 0이 될 수 없고 얘도 당연히 0이 될 수 없는 놈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가 플러스 누이거나 마이너스 누다 걸 알게 되죠. 그래서 r의 해가 r은 a 로의 누 또는 b 로의 마이너스 누 이런 꼴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여기서 누는 어떤 숫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누는 어떤 상수. 자, 이번엔 파이 방향 하러 갑시다. 이 미방을 좀 지우고 여기서 풉시다. 자, 파이 방향 psi 더블 프라임 더하기 누 제곱 psi 이퀄 0 두 번째 미방은 요딴 꼴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앵글 파이에 대한 함수고 이거 해는 좋아진 동자니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우리가 레들리 알죠. 그래서 psi는 여기 기준 라지 a 뭐 코사인 누 파이 또는 라지 b 사인 누 파이 이런 꼴이라는 걸 그냥 알아요. 오케이, 이거 해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부 공간에서 파이는 저기서 구한 r 로의 함수로 구한 r과 여기서 구한 psi 파이 함수로 구한 psi를 집어넣으면 앞에 계수가 4개나 붙었지만 그 계수만 어찌어찌 구하면 되겠다. 경계 조건 만족시켜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저마저 표시인데 그러면 도대체 좀 전에 쌤이 코너 문제가 약간 더 까다롭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까다롭냐? 여기까지 순조로운데
너무나 평화롭네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부 공간에는 벽이란 게 이거 두 개잖아.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 벽에서 포텐셜이 V가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나중에 결국 만족시켜야 될 텐데 이 함수가 그런 걸 만족시키기에 적당하냐 이거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미리 한번 잠깐 컨닝을 합시다.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파이가 0일 때 포텐셜이 V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가 베타일 때 또 V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주어진 경계 조건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머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두 개인데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이 푸사이드 한번 적용해 봐요. 이거 적용해 보면 푸사이 제로가 A, B는 0이니까 이게 V가 돼야 돼. A는 주었네. A는 V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가? 일단 써놓을게요.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물론 조심해야 되죠. R 얘랑 곱해야 되니까 모든 이렇게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요 파이지 이게 푸사이가 아니잖아. 파이에 대한 조건이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없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 A가 V다 이렇게 하면 바로 사실은 틀리는 거고 이거는 요거랑 곱해야 되니까 파이 이퀄 제로는 사실은 모든 로에 대해서 또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로에 대해서 파이가 0인 이 상황이어야 되니까 이걸 쓰면은 요 밑에 걸 써야 돼요. A 로의 누 더하기 B 로의 마이너스 누 곱하고 여기다가 앵글 파이 제로 A 뒤에는 0 넣으면 0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V다? 이렇게 된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는 로의 함수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경계 조건 만족시킬 수가 없어. 제일 첫 번째 경계 조건이. 아마도 레디얼 함수에 해가 하나가 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심각하거든 이거는 컨플릭트야. 컨플릭트라고. 이거는 로의 함수고 우변은 상수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구한데 뭔가 허점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0이 아닐 때만 얘야. 누가 0일 때는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를 다시 살펴봅시다. 중간 과정을 밑에 최종적인 해는 남겨놓고 여기서 만약 누가 0이라면 여기 다시 살펴봐요. 우변이 0이야. 그러면 요놈 아예 필요가 없잖아. 사실 이거 되돌아가면은 뭐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래 미방이 뭐였냐면 원래 미방이 라플라시안 파이가 로분의 1 라운드로 로 라운드 파이 라운드로 더하기 땡땡땡이었는데 여기 지금 요 두 항이 여기 요 가로에 있는 요 놈이거든요. 요 놈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 D로 R 이거를 한번 밖으로 미분한 거. 여기까지. 여기다가 R분의 로 곱한 거. 지금 이거예요. 요 좌변이. 원래 이거였어. 이게 이거로 된 거니까 여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요게 누 제곱이다. 지금 요 말이니까. 요게 0이니까 요게 0이야? 그럼 요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요 미분이 0이네. 그럼 요 안에 게 상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 dr d로가 어떤 상수예요. 상수를 뭐라고 할까? 내 노트랑 맞추려면 얘를 B제로로 써야 될 판이네. B제로라고 합시다. 이 상수를.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이 미방은 간단하죠. 1차 미방이니까 dr d로는 B제로 나누기 로 이걸 적분해. 그러면은 R은 이게 뭐죠? 로그로죠. 로그로 더하기 어떤 상수. 상수는 A0로 갑시다. A0 더하기 B 로그로, B0 로그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0일 때는 솔루션이 R이 A0 더하기 B0 로그로 형태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아까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구한 건 뭐냐? 누가 0이 아닐 때. 누가 0이 아닐 때의 솔루션이야. 이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이런 컨플릭트가 생긴 거야. 이 0일 때 얘를 넣었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다시. 그래서 앵글 파이가 0일 때 포텐셜 함수를 쓴다면 그것은 A0 더하기 B0 로그로 더하기 A 로의 누 더하기 B 로의 마이너스 누 뭐 이렇게 쓸 수가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왜냐면 같이 페어로 나와야 되니까 내가 괜히 지금 누가 0일 때 이거고 이거 누가 0일 때니까 누가 0일 때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앵글 함수는 A A0라고 할까요? A0라는 계수 B0는 0일 테니까 더하기 누가 0이 아닐 때 누가 0이 아닐 때는 또 시리즈 형태가 돼야 되겠죠? A 이건 인덱스를 답해서 A 누 로의 누 더하기 B 누 로의 마이너스 누 앵글 함수는 A 얘도 인덱스를 달아니까 누라고 달게요. 코사인 누 파이 더하기 B 누 사인 누 파이 이런 꼴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일반해인데 지금 제가 쓴 게 요게 일반해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요게 아니고 일반해를 쓴 거죠. 지금 일반해. 이거 뭐 일반해를 쓴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이 이퀄 제로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로 그다음에 파이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보면 A0 더하기 B0 로그로 더하기 여기 A0 곱하고 A0 곱했는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이거 곱한 거를 상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내버려 둘게요. 여기는 서메이션 누가 0이 아닐 때 A 누 로의 누 더하기 B 누 로의 마이너스 누 한 다음에 여기서 앵글 0 넣으면 나오는 건 A 누밖에 없죠. 이 꼴이에요. 이게 지금 V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변은 상수니까 좌변에 있는 이 함수들의 개수들은 다 0이 돼야 되겠다. 이거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돼.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 붙은 개수 A0 곱하기 A0가 V다는 걸 아는 거죠. 저렇게 개수 하나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거를 하다 보니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 B0가 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해버렸어. B0 0이어야 되고 이것들 다 0이어야 되고 이쪽이 0인 게 아니라 얘가 0인 게 쉽겠죠. 이거 두 개 0이면 나중에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 로의 함수가 하나도 안 살아남아 버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얘가 0이어야 된다. 이거 두 개를 찾아낸 거지. 하나 찾아낸 거고 이게 찾아낸 거죠. 이거 0 아니에요. 넌 제로다. 잘못 말했어. 얘가 0이어야 되겠지. 모두가 다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해 중에서 이 두 번째 항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사인 시리즈 중에서 이 코사인 시리즈가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A0 곱하기 라지 A0라고 쓴 것이 V다. 오케이. 종이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어서 합시다.
경계 조건 이제 우리 하나가 적용했는데 두 개가 더 있죠. 두 번째는 앵글이 베타일 때, 앵글이 베타일 때도 포텐셜이 제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계 조건인데, 두 번째 경계 조건인데, 얘를 적용하기 전에 숨어 있는 경계 조건이 하나 있어요. 히든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우리 문제에서 뭐가 히든 바운더리 컨디션이냐면, 이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나 레디얼 코디네이트 같은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 공면 코디네이트들에서는 그 곡률의 중심 제로, 곡률 중심 제로가 싱귤러리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반지름 R이 제로, 여기서 이제 로가 제로인 점이 될 텐데, 그 점에 이유 없이 싱귤러리티가, 왜냐하면 미방 자체가 라플라시안 같은 것들이 쓰다 보면 분모의 로분의 1 뭐 이런 꼴이 나타나는 바람에 실제로는 거기에 싱귤러리티가 없는데 싱귤러리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하학적인 싱귤러리티 또는 코디네이트 때문에 생기는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그거가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 로가 제로인 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로가 제로인 점에 뭐 특별한 거 있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V는 여기 V로 죄다 걸려 있다고 했으니까 로가 제로인 점에서의 포텐셜은 뭐 파이 함수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당연히 이거 0이거나 뭐 발산하고 이러지 않고 얘는 V란 말이에요. 파이나이트한.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지. 우리가 이미 뭐 0도 수평축, 그다음 나중에 각도가 베타인 축, 요 축 두 개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 만족시킬 때 얘도 자동으로 만족되지 않겠냐 싶지만, 로가 제로인 데는 따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생각하면 좀 전에 우리가 시리즈 중에서 솔루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A0 더하기 뭐 B0 로그로 B0 로그로 여기다는 A0 계속 곱했고 더하기 서메이션 누 0이 아니고 A 누 로의 누 B 누 로의 마이너스 누, 그 다음에 A 누 코사인으로 했나? 누 파이 B 누 사인 코사인 누 파이 B 누 사인 누 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였는데 여기다가 로 이퀄 제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 요 B0를 이미 날려버렸고, B0를 여기니까 요 항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요 시리즈 날려버렸어요. 요 A 누 0이었으니까 요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걸 일단 빼고 생각하자고요. 요거 4개인데 여기서 롤 제로를 집어넣어. 로가 제로로 갈 때 어떻게 되겠나?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보이죠? 얘 발산할 거 아니야. 얘 무조건 발산하게 돼. 얘가 그래서 B 누라는 계수가 0이 아니게 되면 무조건 요 포텐셜을 발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뭐야? 얘가 파이나이트 하려면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B 누는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누에 대해서. 그죠? 됐죠? 여기 B0를 앞에서 0으로 우리가 보내버렸지만 얘가 살아남아 우리가 앞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적용하면 되겠죠. 로도 마찬가지거든. 로가 제로가 될 때 발산하니까 파이나이트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버려야죠. 얘는 앞에서 버렸지만 어쨌거나 얘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든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가 이걸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시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나 레디얼 코디네이트. 레디얼 코디네이트 같으면 원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같으면 요 축. Z축이 되겠죠. 그 두 군데는 항상 지오메트리컬한 싱귤러리티가 있는데 그게 피지컬한 싱귤러리티가 아니거든.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거기가 우연치 않게 싱귤러리티가 그냥 계산상 튀어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계산상 이런 답들이 마구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답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경계 조건이 명확하니까 파이나이트하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여기 V고 여기도 V인데 갑자기 여기서 포텐셜이 발산할 이유는 없잖아. 포텐셜은 연속인데, 그지? 다이폴 레이어만 없으면. 그래서 얘 0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적용하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솔루션을 좀 여기까지 해서 솔루션을 다시 써보면 로 파이를 앞에 여기 위에도 V라고 했으니까 V 더하기 서메이션 누 0이 아니고 A 여기 A 누 B 누 곱해져 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로 써도 되죠? 굳이 두 개 곱할 필요 없으니까 A 누라고 쓸게요. A 누 로의 누 사인 누 파이 이렇게 됐죠. 요거는 BC1하고 3를 적용한 다음에 여전히 미정계수가 남아있죠. A 누가 미정계수죠. A 누들을 다 구해야 끝나요. 그거는 이제 BC2를 우리가 아직 남겨놨어. BC2를 적용하면 되겠지. BC2를 이제 적용해 볼까? BC2를 적용해 봅시다. 이쪽은 좀 지우고 이제. 좋아요. BC2. 이제 BC2를 적용해 보자고요. 앵글 파이가 베타가 될 때 0이 돼야 된다. 저거 일단 집어넣어 보면은 파이 로 앵글 파이가 베타가 될 때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다 써보면 V 더하기 서메이션 누 0이 아니다. A 누 로의 누 사인 누 베타 이거 합이 무조건 0이어야 돼. 0이 아니지. 쏘리. 내가 자꾸 왜 0이래. 이거 0 아니죠? V 0이래. V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V 있고 여기 V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얘가 다 0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하기 가장 쉬운 거는 A 누가 다 0인가? 아니지. 그럼 바보다 봐야지. 그지? 전체가 V 바깥이 V니까 안쪽도 다 V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 플럭츄에이션 전혀 없으면 우리가 이 짓 왜 하겠어? 솔루션이 그럼 전기장 없게? 전기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기장이 있는 해,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A 누가 0인 건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죠? 얘가 0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사인 누 파이가 0이면 다시 말하면 누 베타가 0이면 누 베타가 파이의 정수배야 한다는 얘기죠. M 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베타분의 M 파이라는 값이다. 정수가 아니에요. 누가 정수가 아니고 베타분의 M 파이라는 값이다. 그 말이에요. 베타가 예를 들어서 뭐 베타가 파이였다면 이건 정수인데 베타가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수가 아니죠. 누는 지금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 이렇게 띄엄띄엄 상당히 규칙적으로 떨어진 무리수죠. 그래서 제가 누라고 들고 다닌 거예요. n이라고 안 쓰고. 그러면 되겠다. 누를 이제 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지. 그래서 다 구했어요. 이제 모든 경계 조건을 다 적용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됐냐? 오케이. 파이는 V 더하기 서메이션 누가 베타분의 M 파이니까 M을 인덱스로 해서 이제 바꿔 쓰면 되겠죠? 여기서 M은 정수니까 이제 서메이션 인덱스를 M으로 바꾸고 M을 뭐 0부터 써도 되는데 0은 사인 시리즈에서 0은 0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1부터 그래서 1부터 무한대 A 누라 인덱스를 M으로 인덱스를 바꾸고 로의 누가 베타분의 M 파이 사인 베타분의 M 파이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이게 해예요, 해. 근데 좀 찝찝하죠. 해인데 뭐 이러지? 무슨 해가 이래? 무슨 해가 여전히 미정계수가 남아있어? 미정계수가 너무 많이 남았어. 보통 우리가 경계조건 적용하면 미정계수 다 사라져서 마지막 해에는 다 아는 계수들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AM이 아직 미정이잖아요. 뭔지 아직 몰라. 이 문제의 맹점이에요. 이 문제 맹점이에요. 따로 적용할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뭐 빼뜨린 거 없나, 뭐 무한대가 할 때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어. 그래서 이게 다야. 이만큼 자유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자유도가 이렇게 남아있던 경계조건 문제는 학부 때 이후로 학부 때 없었잖아. 아마 그거 처음일걸? 그래서 요거에 이제 답인 건 알겠고, 그러면 이제 근데 미정계수 못 정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쓸모 있는 만큼 이 답을 해석을 해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한 칸 더 해석을 해봅시다. 로가 0인 점 부근에서, 원점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는 뭔가 좀 어널리틱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로가 원점 부근이라면 여기 파워 시리즈니까 로가 지금 베타 양수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양수죠. 그러면 로 m은 1부터 가니까 이거 포지티브 파워니까, 그러면 로가 0 부근에서는 저 중에서 가장 파워가 약한 놈이 도미넌트 하겠죠. m이 커져버리면 하이어 파워가 되니까 이 반지름 r이 이 반지름 로가 작은 부근에서는 저 중에서 가장 파워가 약한 놈. 그래서 요 니어 로 이퀄 제로에서는 파이가 대략 요 리딩 텀, 그래서 A1만 살아남겠죠. 로의 베타분의 파이 사인 베타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이어 파워들은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0의 제곱은 아시겠죠? 스몰 넘버의 제곱 더 작은 거니까. 이게 리딩 텀은 얘다. 요 첫 번째 텀만 중요할 거다 이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이걸로부터 전기장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전기장의 로 방향, 이게 로의 함수, 파이 함수 다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 라운드 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니까, 전기장을 구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A1 파이 로의 베타분의 파이 빼기 1 사인 베타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되겠네. 맞게 썼나? 됐죠? 요 앞에 거 가로를 이렇게 칠까? 대략 그 다음 항 혹시 필요한, 그 다음 항에 있어봐야 어차피 하이어 파워죠. 하이어 오더죠. 예. 중요하지 않을 거다. 금방 알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전기장의 파이 방향 흥분, 얘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라운드 파이 이렇게 해서 구할 거니까 이걸 미분해서 거기다 로분의 1만 곱하면 되죠.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고 로분의 1 곱해. 그러면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사인을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베타분의 파이 앞으로 튀어나오겠네. 베타분의 A1 파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분의 1, 마이너스 부호 붙여야지.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그죠? 로우가 있으니까 파워 하나 내리고, 베타분의 파이 빼기 1 차수 하나 내리고, 얘는 코사인으로 바꿔야죠. 코사인 베타분의 파이 파이. 오케이, 됐어요. 전기장까지 구했어. 피직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점 부근에서는 포텐셜은 V에서부터 약간 요만큼 앵글에 대해서 사인 함수로, 사인 함수는 여기선 0이다가 쭉 가서 여기서 0이 되는, 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렇게 지금 만약 베타가 1이라 베타가 요 각도니까 여기까지 가서 0이 되는 거죠. 붕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가 되는 거죠. 각도로 보면 여기선 0, 그러니까 여기선 V다가 여기서 V보다 약간 큰 값이 됐다가 다시 V로 줄어드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뭉. 포텐셜은 그렇고 전기장은 뭐 이렇게 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좀 좋은데,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좋은데 이 전기장도 그림으로 그리기 좀 사실 어렵고 가장 비주얼라이즈 하기 쉬운 것은 서피스에 붙어 있는 서피스 차지. 그 서피스 차지가 곧 전기장의 크기를 결정하니까요. 그 서피스 차지를 계산해 보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로 이퀄 제로 부근에서 서피스 차지 덴시티 시그마 구해보자고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 시그마 구해보면 시그마는 여기 노멀 벡터 방향이 있고 여기 1에서 2라고 하면은 면전화 밀도가 있으면은 n 도트 E2 빼기 E1 이퀄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그죠? 이게 경계 조건이니까 여기서 노멀 벡터 방향 여기 x축이라고 하고요. 이 x축 부근에서 한다고 하면은 노멀 벡터 방향이 지금 위로 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각도로만 이게 파이 방향이죠. 파이 방향이 되고 요 지금 아래쪽은 도체잖아요. 아래쪽이 지금 도체니까 전기장 0. 여기 내부 이쪽은 도체고 여기 E1이 0이고 요 n은 파이 방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2가 우리가 여기 밑에 구한 요 필드 그거의 파이 방향 소모 얘죠. 얘를 앵글 파이가 0이고 로가 0에 가까이 갈 때 앵글 파이가 0일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의 함수일 거고 서피스 전압 밀도는 로의 함수고 이항하면은 입실론 제로 곱하고 2 파이 이게 되겠죠? 2 파이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거 로 그다음에 각도는 제로 파이는 제로 이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입실론 제로 쓰고 여기다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각도 제로 넣으면 코사인 1 되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1 파이 나누기 베타 로의 베타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됐네. 자, 그래서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여기 이 동네에서의 시그마죠. 요 부분에 로가 제로인 요 부분에 지금 요 면에서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요. 이쪽 면도 비슷할 거야. 부호만 반대겠지.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 저기 보니까 마이너스 차지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겠네. 그런 식이겠죠. 자, 좋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요 파워가 문제죠. 이 파워가 어떤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살펴봅시다. 간단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 몇 개만 해봐요. 45도 베타가 45도라면 베타가 45도 4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4분의 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의 4분의 1분의 1이니까 로의 4 빼기 1 로의 3승 이 부분에서 이 시그마가 로의 3승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원점 부근에 갈 때 굉장히 시그마가 로컬라이즈 되는 거죠. 이 로가 로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그마가 급격하게 사라져 버리니까. 또 그 다음에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90도 로가 2분의 파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1 로의 2 빼기 1 그래서 시그마가 로의 1승에 비례하게 되죠. 이것도 뭐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익스트림한 데로 가봅시다. 베타가 파이다. 180도다. 펴졌다 이렇게. 베타가 180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그죠? 요 각도니까. 그러면 요 원점 부분의 시그마 뭐냐? 여기 집어넣어 보면 파이브의 로의 0승. 콘스턴트네? 콘스턴트야. 자명한가? 사실 맞는 말이죠. 포텐셜이 일정하게 걸린 도체판 위의 전기장. 일정하잖아.
서피스 위치에 상관없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가 로니까 로와 상관없이 컨스턴트다. 당연한 말. 더 나가 봅시다. 반대로 꺾어 봅시다. 이렇게 꺾어 볼까? 각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가 2분의 3파이. 그렇게 되면 여기다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분의 2 빼기 1이니까 음수가 되기 시작했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로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승 어떤 의미냐면 로가 0으로 갈 때 발산한다는 뜻이죠.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요 부분에 가면 갈수록 발산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서피스 차지가 요 부분에 잔뜩 뾰족한데 모인다. 이것도 말이 되죠. 뾰족한 끝에 전하가 모인다. 일정하게 볼테이지를 걸었을 뿐인데 저절로 전하는 그쪽으로 모인다. 왜? 뾰족하니까. 뾰족한 그 이야기고, 이거 한 칸 더 익스트림으로 가면 완전히 폴딩 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도체를 완전히 접어버려. 각도가 2파이, 베타가 2파이가 되게, 베타 2파이가 되게 접으면, 물론 2파이 빼기 입실론 아주 작게, 2파이보다 약간 작게, 그래야지 뭐 남지. 안 그러면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360도 말고 359도 한 1도만 남겨놓자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그마는 2파이브로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로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발산하게 되죠. 이거는 보면 뭐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전하가 잔뜩 모인다는 뜻이고, 뭐처럼 보이냐면 피레침처럼 보이죠? 뾰족한 피레침. 뾰족한 피레침 끝에 전기장, 이거 보면 이게 전기장과 전기장과 서피스 차지 1대1 관계야. 항상 전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피스 차지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전기장이니까 이 전기장이 발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랑 얘는 파워가 같아. 그러니까 로 방향이든 파이 방향이든 전기장이 이 부분에서 발산하고 있다. 전기장이 엄청 세다. 피레침 끝에 전기장이 잔뜩, 얘도 잔뜩 평면으로 가면 여기서 비실비실해진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주죠. 라이트닝 로드, 라이트닝 로드의 원리하고 비슷하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3차원이 아니잖아. 이건 지금 2차원이야. 2차원 폴딩이라고. 3차원이 아니야. 3차원 아직 한 게 아니야. 2차원 폴딩 한 거라서 피레침은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약간 다르죠.